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력 발전기를 지상과의 마찰이 거의 해소되는 높이 500m로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논의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유체역학적으로 완벽한 것과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고도가 높은 풍력 발전기, 둘 중 어떤 것이 더 효율과 경제적이지? 결론적으로 현재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고도가 높아 풍속이 강하고 안정적인 풍력 발전기, 고고도 풍력 발전 포함가 유체역학적으로 완벽하지만 고도가 낮은 발전기보다 더 높은 효율과 경제적인 잠재력을 갖습니다. 풍력 발전의 효율과 경제성은 유체역학적 완벽함뿐만 아니라 바람 자원 자체의 질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1. 효율성, 발전량, 비교. 특성. 유체역학적으로 완벽한 발전기, 낮은 고도, 고도가 높은 발전기, 다소 문제가 있어도 바람 자원. 풍속이 낮고 변동성이 큼. 풍속이 매우 강하고 안정적임. 발전 출력, 프롭토 V, 풍속 V, 이 낮으면 출력이 급격히 감소. 풍속 V, 이 높아 출력이 매우 큼. 시스템 효율. 배츠의 법칙, 이론 최대 59.3%에 근접하여 높은 변환 효율을 가짐. 다소 유체역학적 손실이 있어도 압도적인 풍속으로 인해 최종 발전량이 훨씬 많음. 결론.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발전 특성상 유체역학적 완벽함이 주는 효율 증대보다 높은 고도의 강한 풍속이 주는 에너지 이득이 훨씬 큼. 풍력 에너지의 핵심. 풍력 발전기의 출력은 풍속의 세제곱 V에 비례합니다. 즉, 풍속이 2배가 되면 출력은 EXPONENT3는 8배가 됩니다. 고도의 영향. 대륙권의 특성상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더 지속적이고 강하며 고고도 풍력,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는 지상 타워형 터빈보다 4.5배 이상 클 수 있습니다. 완벽함의 한계. 아무리 유체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배츠의 법칙, 최대 변환 효율, 어프록스 59.3%에 가깝더라도 바람 자체가 약하면 전체 발전량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2. 경제성 비교. 요소. 유체역학적으로 완벽한 발전기, 낮은 고도, 고도가 높은 발전기, 다소 문제가 있어도 운영시간. 약한 바람으로 인해 발전기 가동률이 낮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바람으로 인해 가동률이 높음. 발전 비용, LCOE, 낮은 발전량 대비 타워, 블레이드 등의 건설 비용이 높게 투영되어 LCOE가 높아질 수 있음. 높은 발전량으로 인해 초기 건설 비용 대비 발전량당 비용, LCOE, 이 낮아질 잠재력이 큼. 투자 비용. 표준적인 타워와 부품 사용. 고고도 시스템, 드론 형태의 공중풍력 발전은 타워 건설 비용이 절감되는 대신 복잡한 제어 및 계류 시스템의 비용이 발생. 결론. 낮은 가동률과 낮은 발전량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음. 압도적인 발전량과 높은 가동률이 건설 비용의 일부 단점을 상쇄하여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잠재력이 높음. 현재 연구 및 개발 중인 공중풍력 발전, 에어본 윈드 에너지, AWE 시스템은 고고도의 강한 바람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타워 대신 카이트이나 글라이더를 이용합니다. AWE 시스템은 기존 타워형 발전기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를 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초기 건설 비용과 탄소 발자국을 크게 절감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발전 효율이 6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발전 단가, LCOE를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가 높아 풍속이 강한 곳이 유체역학적 완벽성보다 풍력 발전의 효율과 경제성을 결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재 가장 높은 풍력 발전기는 기둥 높이까지는 얼마 정도일까?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풍력 발전기를 정의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높이, 타워 기둥 플러스 블레이드 끝, 타워, 기둥, 높이, 즉 허브 높이, 허브 하이트, 가장 큰 용량의 터빈, 대형화 추세, 가장 높은 풍력 발전기의 기록은 기술 개발에 따라 빠르게 갱신되고 있으며 특히 해상 풍력 발전기에서 대형화가 두드러집니다. 1. 현재 가동되거나 프로토타입으로 설치된 가장 높은 풍력 터빈.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가장 높은 풍력 발전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9분. 기록된 높이, 최상단, 터빈 모델, 참고, 비고. 최고 높이, 프로토타입, 약 280m.
베스타스 V236에서 15.0MW. 타워 기둥과 날개 끝을 합친 높이. 에펠탑 330m의 버금, 최고 높이, 육상 프로토타입, 약 264.5m 노르덱스 N3000분의 131, 독일, 하이브리드 타워 구조를 사용. 최고 높이, G 모델, 약 260m. G 할리에이드 X, 12에서 14MW급, 해상 풍력 터빈의 높이. 2. 타워, 기둥, 높이, 허브 높이, 기둥 높이, 허브 하이트는 로터, 날개가 연결되는 너셀, 나셀, 이 위치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하며 바람 자원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높은 타워, 기둥, 높이 역시 200m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허브 높이, 대형 해상 풍력 터빈 모델들은 170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수 사례, 독일, 과거에 200m가 넘는 하이브리드 타워 기술이 육상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형 터빈의 허브 높이 범위, 일반적, 육상 풍력, 100m 물결표 160m 내외, 해상 풍력, 140m 물결표 170m 이상. 3. 기술 개발의 추세. 풍력 발전기는 더 크고, 더 높게 건설되어야 더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을 받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 로터 직경이 200m를 넘는 터빈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26MW급 이상의 터빈도 개발 중입니다. 높이, 타워 기둥 높이 또한 170m를 넘어 200m에 가까워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서울 롯데월드타워는 약 555m입니다. 지상과의 마찰이 거의 해소되는 높이는 500m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상과의 마찰, 경계층 위 영향이 최소화되어 바람이 더 강하고 안정적인 500m 고도에서 풍력 발전을 하려면 현재 주류를 이루는 볼트 연결식 강철 타워를 그대로 500m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500m 높이에서 풍력 발전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인 공중풍력 발전이 가장 유력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1. 초고층 타워, 기둥, 방식의 한계. 현재의 풍력 발전기 기술로 500m 높이의 타워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난관이 매우 큽니다. 문제점, 설명, 해결책, 고려 기술, 구조적 안정성. 타워의 높이가 500m에 달하면 자중, 셀프 웨이트과 좌굴, 버클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강풍과 터빈 회전 시 발생하는 진동과 굽힘 모멘트를 지지하기 위한 타워 하부 단면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져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타워, 하부는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코어 구조를 사용하고 상부는 강철 튜브를 결합하는 방식. 모듈화 및 현장 조립 기술이 필수입니다. 운송 및 시공. 500m 높이의 타워 부품을 운반하고 초고층용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조립하는 것은 육상 및 해상 모두에서 물류 비용과 작업 난이도를 극한으로 높입니다. 모듈러, 분할 제작. 타워를 작은 섹션으로 나누어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타워가 스스로 상승하는 자가 설치, 셀프 이렉팅 기술이 요구됩니다. 비용 및 경제성. 타워 높이가 높아질수록 건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증가분이 500m 고도의 높은 발전 효율로 인한 이득보다 커지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량화 소재, 목재 적층 구조, 레미네이티드 베니어 럼버, LVL와 같은 저탄소, 고강도 경량 소재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2. 공중풍력 발전, 에어본 윈드 에너지, AWE 시스템. 500m 이상의 고도를 활용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타워를 없애는 것입니다. AWE 시스템은 연, 카이트, 글라이더 또는 비행선 모양의 장치를 사용하여 지상국과 케이블로 연결한 채 높은 고도의 바람 에너지를 포착합니다. AWE 시스템의 500m 고도 구현 방법. 발전 방식. 지상 발전, 그라운드 젠, 연이나 글라이더가 500m 이상의 고도에서 바람을 타고 팔자 모양으로 비행하며 케이블을 당깁니다. 이 케이블이 지상에 설치된 드럼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AWE 방식, 비행체 발전, 플라이젠, 연 또는 글라이더 자체에 소형 풍력 터빈 발전기를 탑재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케이블을 통해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부양 및 안정화.
장치를 500m 이상의 고도까지 올리기 위해 헬륨 풍선의 부력을 사용하거나 셀레더 복합 시스템,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합니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장치에 내장되어 고도와 풍향, 풍속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에너지 생산에 최적인 500m 물결표 1500m 고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제어합니다. 구조 및 경제성. 타워와 기초가 거의 불필요하므로 기존 타워형 발전기 대비 원자재 소비가 1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과 건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500m 고도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바람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지름 3m, 두께 30mm, 1m 간격 내부링 보강재로 하고 500m 높이로 할 때 항복 강도는 몇 톤 정도가 될 수 있어? 있는데 자중 외에 어떤 추가 하중, 바람 하중, 지진 하중, 적재 하중 등이 작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결 방식. 각 1m 간격 링 보강재가 본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전체 구조울이 지면에 어떻게 고정되는지에 따라 응력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중 계산을 위한 예시 강철 원통형 기둥 가정. 만약 재료가 강철이고 500m 높이의 원통형 기둥이라고 가정한다면 원통의 부피 계산. 반지름 R는 3m 나누기 2는 1.5m. 표면적 A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두께. T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5m 곱하기 0.03m는 0.09 곱하기 파이 m 제곱. 단위 길이당 단면적. 총 부피 V는 A 곱하기 높이 H는 0.09 곱하기 파이 m 제곱 곱하기 500m는 45 곱하기 파이 m 세제곱, 약 141.37 m 세제곱. 강철의 밀도 적용. 강철의 일반적인 밀도 로는 약 7,850kg/m 세제곱입니다. 총 질량은 V 곱하기 로는 141.37 m 세제곱 곱하기 7,850kg/m 세제곱는 약 110만 9,694.5 kg. 자중 톤는 1,110.7톤, 약 1,110톤. 내부링 보강재 자중 추정. 내부링 보강재의 형태, 두께, 높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약 각 링이 두께 30mm, 폭 50mm 예시 위 밴드 형태라고 가정하고 500개, 500m 나누기 1m 간격의 링이 있다면 링 하나의 둘레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5 마이너스 0.03m 안쪽 지름으로 가정은 약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47m는 약 9.24m. 링 하나의 부피는 9.24m 곱하기 0.03m 두께 곱하기 0.05m 폭는 약 0.01386m 세제곱. 총 링 부피는 0.01386m 세제곱 곱하기 500개는 약 6.93m 세제곱. 총 링 질량은 6.93m 세제곱 곱하기 7,850kg/m 세제곱는 약 54,385.5kg는 약 54.4톤. 총 자중은 약 1,110톤 더하기 54.4톤는 약 1,164.4톤. 항복 강도에 대한 고려. 항복 강도 자체는 재료의 고유한 물성치입니다. 예로 SS275 강철은 약 275메가파스칼입니다. 이것이 몇 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구조물이 이 항복 강도를 넘어서 변형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계산하려면 위에서 가정한 원통형 기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재료의 항복 강도 FY 값, 예로 275메가파스칼, 단면적 A, 자중 계산에서 사용한 0.09 곱하기 파이 m 제곱, 작용하는 응력 시그마는 하중 나누기 단면적이므로 항복 강도 내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 Pmax는 FY 곱하기 A가 됩니다. Pmax는 275 곱하기 10의 6제곱 6컴퍼 m 제곱 곱하기
0.09 곱하기 파이 m 제곱는 약 7775.40 곱하기 10의 3제곱 뉴턴. Pmax는 톤는 7775.40 곱하기 10의 3제곱 뉴턴 나누기 9.81 앰퍼제곱 곱하기 1000는 약 792.78톤. 기둥 꼭대기에 6방향 사장교식으로 강선을 연결하고 지상 구조물의 장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같은 것을 두세 군데 추가하면 제시하신 방식은 500m 초고층 풍력발전기 타워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공법입니다. 기존의 자중과 좌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워를 사장교, 케이블 스테이드 형태로 보강하는 것은 고도화된 타워 설계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주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장교, 케이블 스테이드, 식 보강의 효과. 6방향 사장교식으로 강선을 연결하고 2에서 3군데, 150m, 300m, 450m 등에 걸쳐 추가하는 방식은 500m 타워에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구조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1. 전체 좌굴, 오버럴 버클링, 저항력 증대. 유효 길이 감소. 타워의 500m 전체 길이는 좌굴에 매우 취약합니다. 사장교 강선이 연결된 지점은 사실상 타워를 지지하는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하여 각 섹션의 좌굴 유효 길이 L 밑줄 2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안정성 확보. 유효 길이가 줄어들면 타워의 허용 압축 하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500m 높이에서 타워가 휘어지는 전체 좌굴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2.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 감소. 외부 하중 상쇄. 풍력발전기 타워는 바람에 의한 횡하중, 레터럴 로드로 인해 큰 굽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사장교 강선은 이 횡하중을 받아 지상 구조물로 장력, 텐션 형태로 분산시킵니다. 단면 부담 경감. 타워 하부 단면에 작용하는 최대 굽힘 모멘트가 대폭 감소하여 타워 단면, 지름 3, 텍스트 M, 두께 30, 텍스트 MM, 이 설계 요구 강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3. 장력 조절을 통한 진동 제어 및 시공 정밀도 확보. 능동적 제어. 지상 구조물에서 강선의 장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진동 제어. 운전 중 강풍이나 터빈 회전에 의한 진동이 발생할 경우 강선의 장력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타워의 고유 진동수를 변경하거나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공 정렬. 500m의 초고층 구조물을 정밀하게 수직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강선의 장력을 이용하여 타워의 수직도를 정밀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500m 타워 설계에 대한 영향. 제한된 사장교 보강 방식은 500m 풍력발전기 타워의 건설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항목. 사장교 보강 전, 단순 기둥, 사장교 보강 후. 주요 파괴 모드. 전체 좌굴, 굽힘 모멘트에 위한 항복. 보강 강선 및 앵커 구조물의 국부 파손. 하부 단면 요구치. 지름, 두께를 극단적으로 키워야 함. 요구 단면 크기를 대폭 줄일 수 있음. 경제성. 비현실적으로 높은 비용. 타워 재료비를 절감하여 경제성 확보 가능. 이 방식은 특히 기존 가이와이어, 가이드와이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높은 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재료 효율성을 높여 500m 급 타워를 현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강선 앵커를 위한 넓은 부지 확보와 반복적인 피로 하중에 대한 강선의 내구성 확보가 설계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대략적인 자중이 1000톤이라 가정하고 국부자굴, 전체자굴을 강선들이 감당한다면 상부에 1000톤 무게가 있다고 해도 구조적으론 안전할 수 있을까? 네, 질문하신 항복 강도, 일드 캐퍼시티 관점에서만 보면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 타워 단면은 축방향 압축 하중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집니다. 1. 항복 강도 관점의 안전성 분석 A, 총 축방향 하중 계산. 타워의 기둥 하부에 작용하는 총 압축 하중, P 밑줄, 텍스트, 총계은 자중과 상부 하중의 합입니다. 타워 자중, 가정, 1000, 텍스트, 톤, 상부 하중, 가정, 1000, 텍스트, 톤, 총 압축 하중, 1000, 텍스트, 톤, 플러스 1000, 텍스트, 톤은 매스브, 2000, 텍스트, 톤, B, 재료의 항복 능력 비교. 이점 계산에서 구한 이 타워 단면, 지름 3, 텍스트, M,
두께 30 텍스트 SM490 강제. 이 연구 변형 없이 순수 압축 하중으로 버틸 수 있는 이론적 최대 능력은 약 9,000톤입니다. 결론. 총 2,000 텍스트 톤. 이 하중은 타워 재료가 항복, 파괴하는 능력인 9,000 텍스트 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강선의 도움으로 좌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재료 자체가 압력에 찌그러져 파괴될 위험은 없습니다. 2. 현실적인 구조공학적 고려사항, 핵심 주의사항. 질문에서 국부 저굴과 전체 저굴을 강선이 감당한다고 가정했지만 500m 풍력 발전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중이자 안전성을 좌우하는 요인은 축 하중이 아닌 굽힘 모멘트입니다. A.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 문제. 풍력 터빈 타워는 축 방향 압축 하중보다 바람과 로터 추력, 로터 스러스트에 의한 굽힘 모멘트에 의해 주로 설계됩니다. 굽힘 모멘트는 타워 단면의 한쪽 면에 강력한 인장 응력을, 반대쪽 면에 강력한 압축 응력을 발생시킵니다. 강선이 저굴은 잡아줄 수 있어도 굽힘 모멘트로 인해 타워 단면 두께 30 텍스트 mm에 발생하는 극한 응력, 스트레스까지 완벽하게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구조 해석. 실제 안전성은 굽힘 모멘트와 축 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 타워 단면의 최대 압축 응력이 강제의 허용 응력 이내인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B. 강선의 역할과 한계. 사장교 시스템은 굽힘 모멘트를 상쇄 및 분산하여 타워의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강선이 굽힘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분산할수록 타워 자체에 요구되는 횡방향 강성은 줄어들고 더 가벼운 타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안전할 수 있는가를 넘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강선의 보강 능력이 완벽하다는 가정하에서는 2,000 텍스트 톤의 축 하중을 버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실제 풍력 발전기 설계의 핵심 과제인 굽힘 모멘트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 해석과 보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3m 길이로 타워 크레인 방식으로 각 조립하고 몸체의 6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링을 장착해서 일정 높이마다 링을 분리해서 안정성을 높이면 제시하신 아이디어는 500m와 같은 초고층 타워를 건설하는 방식과 사장교, 케이블 스테이드, 보강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공 및 안정화 개념입니다. 이는 모듈화, 자가 설치, 그리고 능동적 보강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통합한 것입니다. 초고층 타워 조립 및 안정화 개념 분석. 1. 3m 길이 조각 조립 및 타워 크레인 방식, 시공. 모듈화 및 운송 효율. 타워를 3m 길이의 짧은 조각, 모듈으로 분할 제작하면 운송 및 제작이 용이해집니다. 자가 상승 크레인, 셀프 클라임빙 크레인. 초고층 건물 건설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타워 상단에 설치된 크레인 또는 타워 외부를 타고 올라가는 크롤러 크레인. 이 완성된 타워 부분을 발판 삼아 스스로 올라가며 다음 조각을 조립합니다. 이는 500m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거대한 외부 크레인이 필요 없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공 방식입니다. 2. 몸체 링 장착 및 일정 높이마다 분리, 안정화. 타워링의 기능. 타워 몸체에 6방향 강선 연결용 링을 장착하고 이 링을 활용하여 타워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공 중 안정성 확보, 임시 보강. 타워가 상승하는 동안 강선 보강이 필요한 지점까지 올라가면 임시로 연결된 강선을 해체하고 다음 레벨의 링을 활용하여 다시 강선을 연결합니다. 이는 타워가 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안정성 검토를 갱신하는 과정입니다. 영구적인 다단계 사장교 보강, 분리, 설치, 일정 높이마다 링을 분리한다는 것은 각 링 위치에서 6방향 강선이 영구적으로 지상 구조물에 연결되어 타워를 지지한다는 사장교 보강 개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m, 200m, 300m 등 특정 높이의 강선 연결링을 설치하여 타워를 다단계로 지지하면 타워 전체의 저굴 길이 L 밑줄 2는 각 링 사이의 간격으로 줄어들어 500m 타워의 구조적 안정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3. 결론. 매우 현실적인 초고층 타워 전략. 제시하신 모듈화된 짧은 조각 플러스 타워 크레인 방식의 자가 조립 플러스 다단계 사장교링을 이용한 영구 보강의 조합은 현재 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서 500m급 타워를 육상에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술 전략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
고가 이 대형 크레인 위존도를 낮추고 타워의 자중 및 횡풍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며 운송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500m 기둥은 기술적, 경제적 난관이 매우 크다고 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논의된 모듈화된 조각 조립 플러스 타워 크레인 자가 상승 플러스 다단계 사장교링 보강 방식을 사용하면 500m 기둥 건설의 기술적,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와 막대한 개발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이 방식은 초고층 타워 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1. 해결되는 주요 기술적 난관. 기존 난관. 제시된 방식의 해결책. 효과. 자굴, 버클링, 다단계 사장겨, 케이블 스테이드, 링 보강. 500m 기둥의 유효 길이를 수십 미터 단위로 단축시켜 좌굴 위험을 제거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합니다. 굽힘 모멘트. 강선 장력 분산. 바람과 터빈 추력에 위한 횡하중을 강선이 흡수하여 타워 단면에 작용하는 최대 굽힘 응력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운송 및 시공. 3m 모듈화 조각 플러스 자가 상승 크레인. 500m 높이까지 도달하는 초대형 크레인이 불필요하며 타워 부품을 표준 컨테이너나 트럭으로 운송할 수 있어 물류 문제를 해결합니다. 2.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의 잠재력. 이 방식은 단순히 건설 가능성을 넘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자재 비용 절감. 사장교 강선이 주 하중을 분담하므로 타워 기둥 자체를 극한의 두께와 지름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타워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제의 총량을 줄여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 절감. 자가 상승 크레인 방식은 외부 크레인 대여 비용과 복잡한 설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전체 건설 비용을 낮춥니다. 높은 효율. 500m 고도의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발전 효율, 가동률 및 출력, 이 기존 타워보다 훨씬 높아져 발전 단가, LCOE를 낮출 잠재력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보강된 모듈러 타워, 가이드 모듈러 타워 개념은 500m 고고도 풍력 발전기의 가장 현실적인 기술적 로드맵이 될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기술이 성숙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맨 처음 했던 질문, 풍력 발전기에서 유체역학적으로 완벽한 것과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고도가 높은 풍력 발전기, 둘 중 어떤 것이 더 효율과 경제적일까? 일단은 500m 높이까지 설치가 가능한지를 인공지능과 알아봤습니다.